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미국 제조업 고용 지표가 부진한 지표를 보이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도 전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매수세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누적 순매수세는 유지됐지만 월 후반으로 가면서 매도폭이 커져 월별 순매수 규모는 전월 대비 확연히 줄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모멘텀에는 여전히 기대감을 보였지만 그간 외국인 순매수를 이끌던 대형 반도체주에 대한 기조는 바뀌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오팜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1억 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06억 2천만 원으로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58억 8,200만 원으로 7.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2,670선까지 하락한 가운데 당분간 증시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지켜봐야 할 이벤트는 엔비디아 실적이 꼽혔습니다. AI에 대한 과열 우려가 확산하며 증시 전반의 스토리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하며 증시 흐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세나의 추천주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합니다. 오늘 송범선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겨내는 증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달 만에 2,700선을 붕괴했는데요. 코스닥 역시 4%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좋은 종목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도 않을까 싶은데요. 자, 고수님께서도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네, 오늘은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왔죠. 코스닥의 하락폭이 4% 이상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 졸이고 지금 엄청나게 힘든 그런 장세를 보내실 겁니다. 하지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싸게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전 저점을 뚫고 내려왔거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서 900포인트 넘게 갔다가 지금 오늘 뭐 779까지 하락하면서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는데 이게 결국은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계속 이제 지하실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공포심을 갖지 마시고 증시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는 2,600선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전 저점, 그러니까 한 굉장히 그때 3,316 찍고 그다음 저점이 2,200포인트대였죠. 거기까지는 내려갈 일이 크지가 않습니다. 가능성이 크지 않다. 왜냐? 그때보다 더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라던가 경제 상황이 좀 더 탄탄해졌기 때문에 그런 점들 여러분도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전 저점이었던 뭐 720, 30 그 정도까지 근접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지가 이 저점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점을 찍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8월 증시 현명하게 투자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에 성공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송범선 고수님과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님의 공약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공약주는 고수님께서 6월 5일에 공약해 주신 삼성 SDI 우선주입니다. 23만 1,500원에 매수가 잡아주셨고요. 수익률 5.83%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 20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자, 삼성 SDI 우선주 어떻게 공략하시게 된 건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전기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2차 전지가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르면서 너도 나도 올라가는 그런 장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2차 전지 전기차가 뭐 테슬라가 유행하기 진짜 한 5년, 10년 전부터 배터리 업계 2차 전지로 굉장히 꽉 잡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2차 전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기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전 5년 전, 10년 전부터 쓰셨던 그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다 2차 전지가 들어가죠. 충전해서 쓰시잖아요. 그럼 다 2차 전지입니다. 충전해서 휴대용으로 쓰는 것들, 그 2차 전지고, 그 밖에 뭐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들 많잖아요. 휴대용. 요즘은 뭐 와치, 시계 같은 경우도 있고, 갤럭시 탭이라든가 뭐 태블릿 PC, 노트북 다 2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다 충전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2차 전지의 전통적인 강자가 바로 삼성 SDI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시류에 따라서 뭐 작년에 전기차가 유행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워낙에 이제 그 전통적인 강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언제 갑자기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주가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낙폭 과대로서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이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발휘되고요. 2차 전지에 최근에 전기차의 문제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주행 거리가 길지 않다. 아니면은 뭐 충전 시간 한번 충전하는데 오래 걸린다, 뭐 1시간 뭐 이렇게 걸린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가 좀 많이 난다 이런 점들이죠. 그래서 화재가 한번 나면은 이제 폭발해 버리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가 있는데 분리막이 여기서 이제 빠져버리면은 섞여가지고 이제 화재 폭발해 버린다 이런 점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걸 고체로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화재 사건이 아무래도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인데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밝힌 것은 2025년에서 2026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액체보다 고체가 불이 더 안 붙습니다. 의외로. 기름, 석유에는 불이 잘 붙잖아요. 액체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체는 불이 안 붙는다. 전고체 배터리. 이거 보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로 굉장히 유망한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전통적인 그런 배터리의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낙폭 과대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순, 이 21만 원이 거의 많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23만 1,500원에 접근을 해가지고 5%좀 짧게 수익 보고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은 이제 매도한 시점보다 이때죠, 이때. 이럴 때. 이때. 그러니까 한 번씩 기회를 줘요. 한 번씩 이런 때.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주고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지금처럼 증시 안 좋잖아요. 이럴 때 한번 사모아 보는 전략 삼성 SDI 우선주가 또 배당도 더 많이 주죠. 보통주보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삼성 SDI 지금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우선주 6월 5일에 공략해서 5.83% 수익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좀 다시 눌린 구간이 왔을 때 모아보는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님의 공략주 두 번째 종목 같이 볼 텐데요. 6월 18일 공략주로서 CJ 대한통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98,600원 매수가 잡아주셨고요. 수익률 3.24% 기록했습니다.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 8만 5천 원으로 주셨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어떻게 공략하신 건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은 오늘같이 어려운 장세에서도 올랐습니다. 굉장합니다. 0.9% 올랐지만 어쨌든 오늘 코스피가 뭐 4% 가까이, 코스닥은 4% 이상 떨어졌죠. 이런 날에도 올라가는 이런 종목이고요. 최근에 유통주가 좋습니다. 유통, 뭐가 거래가 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트럭으로 옮기고 이런 거죠. CJ 대한통운은 운송주죠. 운송주. 그렇기 때문에 유통주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뭐 이마트라던가 아니면 뭐 현대백화점 이런 것도 있죠. 자, 거기서 물건을 납품하는 그리고 옮기는 회사가 바로 CJ 대한통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1위입니다. 트럭으로 택배 배달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잖아요, 요즘. 특히 10년 전보다 지금은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택배 배달보다 현장에 가서 뭔가를 사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온라인 주문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뭔가 물건을 배송할 때 택배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만큼 CJ 대한통운 같이 운송업종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구닥다리 사업이다, 뭐 사양산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더 성장성이 가팔라진 그런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화 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택배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CJ 대한통운은 운송업종 1위다라는 점이고 트럭으로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화물로 선박으로도 배로도 운송을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로도 운송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도 가고 빠르게 운송을 잘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3만 개의 이 택배 취급점이 있고 2만 명의 배송 기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위다라는 점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눌렸어요. 눌리다가 최근에 올라붙죠.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주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는 양상들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름대에 접근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온라인 시장의 확대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택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많이 살 때는 직접 가서 산다거나 뭐 직접 자동차를 가져가서 트럭에 실어온다거나 이런 것도 많았는데 요즘은 택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산업에 대한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10만 원 넘게 올랐었어요. 장중에 10만 1,800 올랐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10만 원 약간 넘어도 매수해 볼 만하다. 지금 매수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의 택배 산업 그리고 온라인 산업의 미래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증시에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매수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고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고수님과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의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수님의 종목에 이어서 세나가 오늘장 추출해낸 세나의 추천주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나의 추천주는 KTNG입니다. 자, 이 종목 실적 80점 기록했습니다. 24년 6월 기준 1조 3,900억 원의 매출 기록했고요. 모멘텀 85점입니다. 차트는 90점, 수급 90점으로 외국인이 7월 내내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호강도는 95점, 종합점수 88점 나왔는데요. 자, KTNG 우리 담배 종목으로서 이 종목 좋은 종목일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KTNG는 여러모로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업성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성적으로 봤을 때는 병 주고 약 주는 회사죠.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일단은 담배 판매가 독점입니다. 독점으로서 국내 독점
잘 팔고 있고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죠. 요즘 전자담배 쪽으로도 굉장히 성장성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약 준다고, 병 주고 약 준다고. 홍삼, 인삼, 담배 인삼공사잖아요. 이쪽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담배, 이 인삼공사, 인삼과 홍삼. 그래서 해외로도 수출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쪽 사업이 일단은 굉장히 독점적이기 때문에 공사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고 공기업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죠. 뭐라면은 예전에 최근에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오르지를 못해요. 이게 공기업의 문제인데 한국전력은 전력의 이 독점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 오르잖아요. 자, 이런 점들이 약간 관치주의라고 해가지고 약간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전력 값을 잘 못 올리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하는데 담배값 같은 경우는 뭐 세금이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리잖아요. 예전에 뭐 2,500원 이렇게 하다가 뭐 4,500원 이렇게 늘려나는 것처럼 자, 그런 점들 정부의 개입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정도 최근에 담배값이 오를 조짐도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그런 점들이 참 긍정적이고요. 이거 재무를 좀 보면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연간으로 해서 이게 지금 보면은 5조대로 2020년 나왔는데 이제 5조 8천억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그냥 꾸준하게 수익 나오고 순이익도 꾸준하게 플러스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부채가 44%에 자본 유보율이 957%예요. 그래서 유보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한 주요 주주상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중소기업은행, 우리 기업은행 있잖아요. 기업은행이 7%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6.5%, 프랭클린 여기 펀드 이쪽에서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막 오를 만한 그런 종목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은 떨어질 때도 별로 안 떨어진다. 지금처럼 증시가 많이 떨어질 때 오늘도 0.6% 떨어졌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은은한 향기처럼 가져갈 수 있고 이 종목의 이제 빛은 여기서 발합니다. 어디서 발하느냐? 바로 장기 투자. 장기 투자. 왜 그러면은 이게 배당을 많이 줘요. 배당을 전통적인 배당 같이 주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뭐 4%, 5% 이상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 투자로 막 5년, 10년 가져갈 거 없냐? 그러면은 이 종목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배당만 해도 은행 이자의 2배, 3배 이상 받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독점적인 사업권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로 좀 팔방미인의 그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뭐 근데 채권보다 훨씬 수익이 좋을 겁니다, 이게. 채권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매를 해도 사실 금리가 크게 변동이 없는 한, 뭐 기준금리가 이제 고정으로 가는 약간 이런 때는 크게 매매로서 돈을 벌기 힘들고 결국은 이제 이자, 상환 이런 것들로 만기 이자로 돈을 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배당도 채권보다 높고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채권처럼 안전하게 좀 투자하면서 수익도 어느 정도 고수익, 최고 수익도 아니더라도 중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저리스크의 중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금액이 좀 크게 한번 장기적으로 들어가시고 싶은 분들 적금 예금보다 이게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주 같이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DI 동일입니다. 실적은 90점으로 24년 3월 기준 1,662억 원 나왔고요. 차트는 85점, 수급은 75점, 기관이 7월 내내 매수하고 있습니다. 신호강도 80점으로 종합점수 83점. DI 동일은 우리 고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 동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자회사들을 두고 있어요.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DI 동일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 동일 알루미늄이 2차 전지용 알루미늄 박을 생산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용으로 굉장히 납품을 잘 하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사에 공급을 합니다. 여러분 3사 그러면 뭐 아시잖아요. 삼성 SDI, 뭐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꾸준한 안정성을 좀 지니고 있다.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안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반등의 조짐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됐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별로 좋게는 발표 안 됐고 에코프로는 뭐 적자로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까지는 예상치와 비슷하게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SK하이닉스가 엄청 좋게 나왔어요. 근데 2분기 실적 발표 좋게 나왔다. 그런데 주가 떨어지죠. 그랬죠.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엄청나게 HBM, 엔비디아로 납품하면서 좋게 나왔지만 떨어졌고 삼성전자 언제 발표됐죠? 이번 주에 발표됐잖아요. 확장 실적 2분기.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오고 최근에 뭐 엔비디아에다가 HBM3 같은 경우도 납품한다고 밝혔고 또 연말로 가면서 HBM3 2도 바로 납품한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하반기 실적도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오늘 어떻습니까? 떨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주식이 어렵습니다. 이 5만 가지 심리 현상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안 좋게 나왔다고 오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컨센서스 대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배터리 주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것들 그런 점들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DI 동일이 이제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 판단하고 배터리 주들의 희망 그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나의 세 번째 종목 볼 텐데요. 파마리서치입니다. 실적 90점으로 24년 6월 기준 784억 원 나왔습니다. 모멘텀 90점, 리쥬란이 본격 해외 진출한다라는 수식 나오고 있고요. 차트 95점, 수급 90점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신호강도 90점, 종합점수 91점 나왔는데요. 파마리서치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파마리서치는 파마를 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과연 바로 의약품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종목이 여러 가지 요즘 화장품 그런 트렌드도 맞고 요즘 제약바이오들 상당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추세가 지금 괜찮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세장에서 전혀 빠진 게 없습니다. 전혀 한번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만 있습니다. 살짝 그 7월에서 약간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점들에 따라서 이 종목은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모멘텀.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약간 고평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가져가기보다는 단기로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 화장품이나 의약 이런 점들 좀 올라갈 가능성에서 단기로 어느 정도 빠르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나의 추천주 고수님과 같이 살펴봤고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고수님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고수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증시가 많이 힘든데요. 그런 증시를 지켜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이렇게 CCTV로 지켜주죠. CCTV로 이게 증시를 보안을 책임지고 증시를 지켜줍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태 관리, 회사에서 근태 관리, 식단 관리 이런 것들하고 얼굴 인식 있죠. 안면 인식 이쪽으로 발달돼 있고요. 모바일 카드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핀테크가 발달돼 있고 이 CCTV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삼성 SDI와 국민연금, 피델리티 펀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펀드 같은 경우 옛날에 피터 리치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죠. 자, 그래서 지금 좋은 주주들이 갖고 있고 세콤이죠, 세콤이 갖고 있는데 이름명은 세콤 아니에요, 종목. 여러분 세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고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영업이익 꾸준히 나오고 부채는 낮고 유보율 높고 순이익 꾸준히 나옵니다. 적자 없어요. 여러분들 순이익 흑자로 계속 나오고 종목은 크게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횡보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번 크게 모멘텀 나올 것이다. 힘든 장세에서 이런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으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3%대 급락 나왔습니다. 2,700선 붕괴됐고요. 고수님의 공약주로 삼성 SDI 우선주와 CJ 대한통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나의 선택으로 리쥬란 해외 진출 확장 주목되고 있는 파마리서치 알아봤습니다.
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